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자, 소설 파트 중에서 두 번째 소설이네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 제목의 의미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사랑방 손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집에는요,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랑방이 무엇이었냐면 손님들이 와서 기거하던, 즉 묵던 곳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그 사랑방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어머님과의 어떠한 뭐 좋은 관계에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좀 마음을 열고 좀 사랑하는 그런 로맨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랑을 몰고 온 손님, 사랑을 가지고 온 손님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알겠죠? 자, 그걸 유의있게 생각하면서 소설을 분석할 때에는 첫 번째 제목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인물, 사건, 배경. 알았죠? 인물과 배경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발단 부분에서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인물과 배경 속에. 인물과 배경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가문단 별표 치고요. 바로 소설로 들어갑니다.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 나가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죠. 이게 누굽니까? 나의 소개. 나를 소개했어요. 나가 등장했으니까 시점은 몇 인칭입니까? 1인칭이다라는 거. 시점은 1인칭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와 나 이렇게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아버지는 어디 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뒤에서 이제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그걸 찾아봐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차 큰일 났군.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 때 외에는 별로 붙어있지를 않으니까 어떤 때는 한 일주일씩 가도 외삼촌 코빼기도 못 보는 때가 많으니까요. 깜빡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 뭘.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24살인데 과부랍니다. 과부. 이게 어머니의 처지죠. 어머니의 처지가 과부다.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리 사람들이 나더러 과부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 알지요.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 아버지가 없지요. 아마 아버지가 없다고 아마 과부딸이라고 하나 봐요. 나름대로 추측하는 거죠. 나하고 지금 가족을 소개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 문단에서 나 문단으로 넘어갈 때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실제 소설에서는 좀 더 긴데요. 가 문단에서 나 문단으로 넘어갈 때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집에 아저씨가 오게 되는데 그 아저씨가 오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땅을 좀 사놓고 산도 사놓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풍족하냐? 그렇진 않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엄마가 바느질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번에 하숙을 치게 되는데 그 하숙을 치는데 이 아저씨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오게 된다. 자, 이제 큰 외삼촌이 데리고 왔어요. 이 아저씨를요.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첫날부터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다라는 건 오키도 좋다 싫다? 좋다. 호감이 있다.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렸을 적 친구. 이거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친구. 중마고 그렇죠. 어디 먼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우리 동리 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런 거 밑줄 치면 이거 여러분들 알죠? 형광펜으로 해야 되는 거 알죠? 이게 지금 뭡니까?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어떤 필연성? 우리 집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필연적인 이유,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죠? 필연적이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겁니다. 알았죠? 우리 집에 와서
하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동네 학교로 선생님으로 발령받아 오게 되었다. 또 우리 큰 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돌아가신 내 아버지하고 큰 외삼촌하고 사랑 손님은 다 어떻다? 친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동네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또 미조치세요.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필연성 2번 윗사람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비 좀 보태도 된다고 한다고요. 3번입니다. 필연성 1, 2, 3번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랑방으로 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줍니다. 또 가끔 과자도 주고요. 아저씨가 어때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저씨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저씨 어떤 성격? 친절하고 자상한 성격. 이건 간접 제시예요? 직접 제시예요? 직접이라는 건 착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화나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한다 알았죠. 깡패는 깡패같이 생겼잖아. 얼굴에 막 칼자국 있고 그죠. 머리는 깍두기 머리에 그죠. 이게 외양 묘사야. 그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사람 조폭이다 어떻다? 건들면 죽는다 뭐 이런 거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발단 부분의 소주제 누구네 가족? 오키네 가족. 오키네 가족과 누구네 집에서? 오키네 집에서 하숙하게 된 누구? 아저씨. 이 아저씨가 그 영화 아저씨 나오는 원빈은 아닙니다. 알았죠? 착하면 안 돼요. 웃어야죠. 다음 문단 별표 치세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있네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야 점심을 잡수셔요. 아저씨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노? 하고 묻겠죠.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 하나를 집어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요 부분도 아저씨 행동이잖아요. 그죠? 아저씨 어떤 성격? 자상한 성격이에요.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오키가 있었어요. 선생님 이 자리에 있었어요. 선생님 아저씨요. 선생님은 어떤 반찬이 제일 좋아? 오키는 어떤 반찬이 제일 좋아해? 그랬더니 오키가 삶은 달걀이에요. 근데 내 상에 내 밥상에 삶은 달걀이 있었다. 선생님 그냥 먹어요. 선생님 같으면 그냥 먹을 거란 말이에요. 오키한테 뺏길까봐. 그러니까 이 아저씨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상한 성격이다. 자상한 성격이구나. 나눠 먹을 줄 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맞나요? 하고 물으니까 아저씨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도 삶은 달걀. 아저씨가 정말 삶은 달걀을 좋아해서 이랬을까요? 이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오키와 친해지려는 의도예요. 오키와 친해지려는 의도.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나와갔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나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아저씨가 왜 꼭 붙들을까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아저씨가 어떻게 돼? 난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의 심리는 어때요? 당황. 뭐 불안은 아니죠. 당황하고 불안하고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당황은 나쁜 상황이 아닌 좋은 상황에서 적당한 긴장감이 당황이에요. 하지만 불안은요, 내가 뭔가 사고를 쳐놓고 엄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PC방 가서 2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하는데 엄마가 2,000원 어디 갔지? 2,000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럴 때 마음속에 느껴진 게 불안인 거예요. 알았죠? 불안은 좀 마이너스적인 느낌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러시겠죠? 그래도 난 한번 마음을 먹은 다음에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자기 성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죠. 이게 직접 제시예요. 직접 제시. 이게 성격의 직접 제시.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그래 앞마당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하는데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마라 하고 어머니가 눈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식사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근데요, 중요한 건 엄마가 이렇게 달걀을 많이 사는 이유는 뭘까요? 대접하려고. 대접하려는 것도 있지만 하숙생이 좋아한다고 해서 물론 해주는 것도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엄마가 아저씨한테 뭐가 있는 거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애정이라고 말하면 좀 어렵죠. 한번 한번 그랬는데 뭐 관심 있는 거.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 니은을 묶은 부분은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이에요. 어머니의 관심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오키가 눈치채요, 못 채요? 오키가 눈치를 못 채죠. 6살 난 여자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서술자, 1인칭 관찰자 서술자의 한계야, 한계. 그러니까 독자가 뭐 해야 돼? 추리하고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또 소설이 재미있는 거예요. 달걀 장수 노파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서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 놓고 또 을에 나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 한두 알을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어쩌면 아저씨는 이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키랑 그냥 친해지려고 그냥 농담으로 그냥 야 나는 삶은 달걀 좋다 했는데 사실 달걀 못 먹어.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아주 오키 아주 신나네요. 라운드 앞에 붙이세요. 오늘 아버지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맞나요? 딱 그러면 먼저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얘가 아빠도 그걸 똑같이 이야기해주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뭐라 그래? 아빠가 무슨 반찬 제일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럼 그 반찬 나오지 않아요.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좋아야 그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문드 앞에 보셨죠? 나는 아저씨가 매우 좋았어요. 그렇지만 외삼촌은 가끔 툴툴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드나 봐요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거 추측이죠. 그러니까 관찰자의 특징이야.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에요. 인물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질문합니다.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점은 뭡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뭐든지 다 전지라는 말 자체가요.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인물의 심리를 잘 알고요. 또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도 나의 심리는 잘 알죠. 주인공인 나의 심리는 잘 알죠. 자, 계속 갑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잔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러나 봐요. 한 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까지 내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내 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보세요.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내 가야지.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요.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이게 1930년대. 1930년대라 그러면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니까 보수적인 가치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머니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봉건적 가치관. 어머니는 봉건적 가치관. 이거 어머니의 가치관이에요. 어머니는 봉건적 가치관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이 어디 좀 볼 일이 있는 날은 의뢰 끼니때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툴툴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니 그러니 어쩌겠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어머니 봉건적 가치관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봉건적이면서 보수적인 가치관. 누님이 좀 들고 나가고요.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그런데 외삼촌은 뭐래? 요새 세상에 내외한다 안 한다? 요새 세상에 내외 안 한다. 지금 뭐야? 외삼촌의 무슨 태도? 개방적인 태도이면서 동시에 근대적인 가치관. 근대적인 가치관. 외삼촌은 개방적이에요. 반면 어머니는요. 보수적이에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에서 1930년대 보수적 가치관도 있었고요. 근대적 가치관도 있었던 이게 이 부분이 바로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다. 보수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공존했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과도기다 그래요. 과도기.
A라는 단계에서 B라는 단계로 넘어갈 때 A, B가 공존되는 상태예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과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발개치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을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어머니 눈을 흘겼다. 왜? 당황해서 그런 거죠?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어머니 얼굴이 왜 빨개졌어요? 천년병 걸렸어요, 엄마? 천년병 걸려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어머니의 심리는 무슨 심리? 부끄러움. 그러니까 외삼촌은 흥흥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누나를 놀렸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문단 들어갑니다. 마문단. 나는 유치원에 가서 차안가도 배우고. 차안가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차안가. 이게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1930년대다. 자, 창가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하였습니다. 유치원 여자 선생님이 풍금을 아주 썩 잘 쳐요.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은 우리 예배당에 있는 풍금과는 아주 다른데 퍽 조그마한 것이지만 소리는 썩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 윗간에도 유치원 풍금과 똑같이 생긴 것이 놓여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어머니를 끌고 윗간으로 가서 엄마 이거 풍금 아니야?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단다. 그건 어찌 알았니?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이 이것과 똑같은데 뭐야? 그럼 엄마도 풍금 칠 줄 알아? 하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때껏 어머니가 이 풍금 앞에 앉은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뭔가 사연이 있나봐, 그죠? 엄마 이 풍금 좀 쳐봐 하고 재촉하니까 어머니 얼굴이 약간 흐려지시면서 어머니 얼굴이 흐려니까 이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 슬프다 이런 거죠. 슬픔 때문에. 이 풍금은 내 아버지가 날 사다 주신 거란다. 이 풍금이 무슨 소재다? 풍금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금을 치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풍금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날 사다 주신 거란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이 풍금은 이때까지 뚜껑도 한번 안 열어보았다. 왜?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에 마음이 괴롭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금방 또 울음보가 터질 것만 같아서 나는 그만 엄마나 사탕 주어. 다른 얘기하지. 화제를 돌리죠. 아주 어른스러운 모습의 6살 나는 여자아이지만 또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어른스러운 모습을 또 혹시 어른스러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랫방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저씨가 사랑방에 와 계신 지 벌써 여러 밤을 잔 뒤입니다. 아마 한 달이나 되었죠? 나는 거의 매일 아저씨 방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렇게 가서 귀찮게 굴면 못 쓴다고 가끔 꾸지람을 하시지만 정말인즉 나는 조금도 아저씨에게 귀찮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저씨가 나에게 귀찮게 굴었죠. 오키 눈은 아버지를 닮았다. 고운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고 입하고 는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지금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오키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머니에 대한 관심. 아저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 이때 우리 엄마 못 봤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이렇게 말했다. 이게 순진함이죠. 순진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 당시에 이렇게 여자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당시에 너무 큰일 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면서 보세요.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당겼더니 펄쩍 뛰면서 아니 안 돼. 난 지금 분주해서. 펄쩍 뛰었다. 아저씨가 펄쩍 뛴 이유는 뭐냐? 당황해서 그렇다. 당황해서.
하면서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무슨 그리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기에 나더러 가란 말은 않고 그냥 나를 붙들고 앉아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뺨에 입도 맞추고 하면서 요 저고리 누가 해주지? 밤에 엄마하고 한자리에 자니? 하는 등 자꾸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어요. 지금 이것도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관심 2번이네요. 아까 1번이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관심 2번.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귀해해 주던 아저씨도 아랫방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왜 태도가 달라질까요? 아랫방 외삼촌이 들어오면 태도가 왜 달라질까요? 아저씨가 어머니한테 관심 있는 거 외삼촌이 알면 돼, 안 돼? 안 되죠. 외삼촌에게 속마음을 들킬까봐. 적어보세요. 외삼촌에게 속마음을 들킬까봐.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꼭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죠.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은 무서워하나 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외삼촌은 중학생이에요. 그죠? 아저씨는 학교 선생님이고, 그죠? 무서워할 이유는 없어요. 이건 뭡니까? 어린이 서술자의 한계예요. 어른들의 속마음을 눈치챈다 못 챈다? 못 챈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해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재미를 주는 거죠? 상당합니다. 하여튼 어머니는 나더러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나를 방 안에 가두어 두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을 팔려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죠. 그런 때 어머니는 내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서야 퍼뜩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 나를 붙들죠. 그러나 그때는 어머니는 화는 아니 내시고 이리 와서 머리 빗고 하고 끌어다가 머리를 다시 곱게 따주시면서 뭐예요? 머리를 왜 곱게 따주 옆방 가는데? 이게 뭐예요? 아저씨에 대한 관심. 아저씨에 대한 관심이에요. 머리를 곱게 닦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 대로 하면 아저씨가 흉보시지 않니? 아저씨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시죠. 또 어떤 때는 머리를 다 따주시고는 저고리가 이게 무엇니? 하시면서 새 저고리를 내어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관심 2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학생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후줄근한 옷 입고 나갈 겁니다. 머리도 안 감아갖고 막 떡져갖고 비듬이 막 떨어지고 이런데 나갈 거예요? 최고로 멋진 모습 나오고 싶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그래서 오키한테 새 저고리하고 머리도 다시 따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웅당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새로운 사건 전개. 새로운 사건의 시작.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저씨는 나더러 뒷동산에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가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받고 온 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나는 뛰어 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다시 세수시켜주고 머리도 다시 닦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아스러지도록 한번 몹시 껴안았다가 놓아주셨습니다. 자, 왜 뼈 부러지도록 아스라지도록 왜 안았다가 놓아줬을까? 이건 행동이잖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키를 뭐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안 봐거는 겁니까? 오키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엄마가 오키를 뭐 테이크다운 걸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오래 있지 말고 하고 어머니는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왜 크게 소리쳐? 이거 오키한테 하는 말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아저씨에게 하는 말이죠. 왜? 내외하니까. 직접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외하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아마 사람 아저씨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문단 별표 치세요.
뒷동산에 올라가서는 정거장을 한참 내려다 보았으나 기차는 안 지나갔습니다. 나는 풀잎을 쭉쭉 뽑아보기도 하고 땅에 누군 아저씨의 다리를 꼬집어 보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저씨가 손목을 잡고 내려오는데 유치원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오키가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 어? 이게 뭡니까? 긴장감 조성이야. 극적 긴장감 조성. 오키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오키는 이 말을 들음으로써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한 동무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워. 당황이지. 당황했어요 오키.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버지였더라면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한 번만이라도 아빠 하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부분 지금. 요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그리움이잖아, 오키. 그럼 여기서 갈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갈등이 나타나죠. 무슨 갈등이에요? 오키 마음속의 갈등이죠. 내적 갈등. 오키 마음속의 갈등이니까 내적 갈등이죠. 그리고 그날 그렇게 아저씨하고 손목을 잡고 골목골목을 지나오는 것이 어찌도 재미가 좋았는지요. 나는 대문까지 와서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다. 오키의 소망이지 이게. 이게 오키의 소망이죠. 하고 불쑥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나를 몹시 흔들면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하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몹시도 떨렸습니다. 지금 아저씨가 왜 이렇게 화를 낸 거죠?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오키한테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갖고 지금 당황한 거예요. 얘가 내 마음을 알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저씨가 몹시 성이 난 것처럼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디까지 갔던 하고 나와 않으면 묻는데 나는 대답도 못하고 그만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왜 훌쩍훌쩍 울었을까요? 에? 자신의 소망을 말했는데 아저씨가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뭐 이렇게 무안을 줬잖아요. 그죠? 무안한 거죠. 그리고 서운한 거죠. 아저씨가 그러면 그래? 아저씨가 네 아빠가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죠? 어머니는 놀라서 오케이 왜 그러니? 하고 자꾸만 물었으나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전개 부분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저씨는 서로에게 뭐를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하는 오키의 말에 아저씨가 당황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서로 여기까지 파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저씨하고 어머니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오키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개 부분에서는 뭐죠?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밑에다 깔아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고요. 문제는 62쪽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게 숙제고요. 자, 오늘 배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키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 아저씨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되면서 아저씨하고 어머니하고 서로의 관심을 표하게 됐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